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휴양지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이애미는 좋은 해변도 있고 날씨도 깨끗하고 북미 사람들이 특히 겨울에 많이 찾는 곳이에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오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 클럽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서 26살의 여성인 파울라가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파울라는 1983년 3월에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 너무 예쁘다. 커서 뭐 될까? 연예인 해도 되겠어.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주목을 좀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도 바르고 옷 입는 것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되게 즐기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특별히 모난 곳 없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무난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곧잘 했다고 해요. 한 학기에 올 A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였어요. 당시 파울라의 꿈은 간호사였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컬리지로 그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파울라는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화장품도 비싼 거 사야 되고 옷도 좀 더 예쁜 거 입고 데이트할 때 돈도 좀 많이 쓰고 싶고, 그녀의 내면에 남들보다는 더 예뻐야 돼, 뛰어나야 돼, 잘 보여야 돼, 이런 욕심이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리지를 입학하고 그녀는 모델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모델 알바 제안이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파울라는 이 모델 일을 하기 위해서 외모에 상당한 시간을 썼다고 해요. 대학생인 그녀가 정작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모가 더 예뻐 보이게 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받는 모델로 선발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를 하면서 모델 일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려면 당연히 여러 개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까만 머리도 했다가 금발도 했다가 브라운도 했다가 손톱도 붙였다 뗐다, 옷도 꽤나 좋은 걸 사 입어야 했었고, 이렇게 그녀는 점점 학업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엄마가 캘리포니아에 간호사 되라고 보냈는데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급기야 그녀는 플레이보이 모델의 오디션도 받고 합격까지 했어요. 워낙 유명한 매거진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녀가 촬영했던 것은 성인용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플레이보이가 단순히 성인용 잡지인 줄 알았는데 또 비디오도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녀는 그렇게 성인용 비디오까지 찍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파울라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사치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엄청났다고 해요. 이미 충분히 예쁜데도 더 글래머러스해져야 돼. 항상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만족할 만한 돈을 얻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쪽 얼굴이랑 머리, 옷,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이제 이런 거에다가 쓰게 된 겁니다. 결국에 그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스트립 클럽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플레이보이에서 찍었던 그런 성인용 비디오도 점점 촬영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엄마까지 알게 됐어요. 좀 이상한데 제가 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지? 엄마가 대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지금 내가 모르는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파울라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나 스트립 클럽에서 춤추고 있고 공부 잘 못하고 있다.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벌고 유명해지면은 공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이 간호사 되겠다고 해서 캘리포니아로 유학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성인용 비디오 찍고 스트릿 클럽에서 춤추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렇지만 이게 미국 문화인가 봐요. 걱정은 하지만 너 당장 그만둬, 당장 학교로 돌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녀는 스트릿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파울라가 부모님께 남자친구 케빈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때 그녀의 엄마는 케빈을 보자마자 우선 케빈의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고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만나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직원처럼 생겼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파울라와 케빈 커플이 가족들과 조금 더 왕래가 잦아졌고, 파울라가 26살이던 2009년도 크리스마스 때
파울라와 케빈 커플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있는 미시간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같이 연말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고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며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커플은 새해기도 하고 휴가도 받았겠다.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실제 티켓도 사고 가서 뭐 할지 계획도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레이디 가가 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막 빨리 검색을 해보니까 티켓도 좀 싸. 이 기회에 레이디 가가 콘서트를 보러 가야겠어. 그냥 우리 라스베가스 취소하고 마이애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 엄마는 갑자기 여행 계획도 바꾸고 막 들떠있고 신나있는 그녀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해가 지나고 며칠 뒤에는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파울라는 엄마에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금방 갔다가 콘서트만 딱 보고 돌아올 거고 내가 엄마 생일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해놨어. 기대해도 좋아.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파울라의 언니 켈리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해변이라니. 파울라와 케빈 커플을 잘 배웅을 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그녀를 보낸 파울라의 엄마와 언니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이애미에 도착한 파울라와 케빈 커플은 사우스 비치가 보이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애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 마이애미란 곳은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24시간 동안 문을 닫지 않는 나이트 클럽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클럽에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범죄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는 해요. 그중에 가장 핫한 클럽이 클럽 스페이스라는 곳이에요. 플로리다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뭘로 유명하냐면 플로리다에서 딸을 가진 부모라면 딸을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클럽이에요. 들어갈 땐 멀쩡히 들어가도 나올 땐 제발로 못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클럽이라고 합니다. 파울라와 케빈 커플이 물론 레이디 가가 콘서트를 보러 왔지만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클럽 가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근처에 있는 바에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막 마시다가 이 클럽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들이 5시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취해 있었겠어요. 근데 5시에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을 또 더 마셨대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파울라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옷을 거의 벗으려고 하고 치마도 거의 찢겨진 상태였는데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그 상태에서 되게 야하게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그녀의 남자친구 케빈은 조금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자친구가 옷 다 벗고 막 남자들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래서 둘은 클럽에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당시 시간이 7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케빈은 이제 그만 가자. 호텔로 돌아가자. 지금 너 술 취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화를 내고 있었고 파울라는 더 놀고 싶어. 나 지금 여기 좋은데 우리 놀러 왔잖아. 왜? 나 지금 멀쩡해. 둘은 계속 다투게 됩니다.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클럽 경호원이 막 주의를 줘요. 너네 이렇게 싸우면 내쫓아버릴 거야. 지금 클럽에서 술 취해가지고 어디서 행패 부리고 있어. 집에 가던지 조용히 있던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케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와중에도 파울라는 호텔로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때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빈이 너무 화가 나서 너 여기 혼자 있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이러면서 혼자 호텔로 택시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날은 2010년 1월 1일이었어요. 시간은 오전 7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해에 이 젊은 애들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춤추면서 논 거예요. 이 중에는 약을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 파울라가 혼자 남겨진 겁니다. 오전 11시 30분 케빈은 혼자 호텔에서 자다가 주변을 둘러보자 파울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케빈도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잠들고 나서 그녀가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파울라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케빈은 파울라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라는 직감이 들었대요. 난장판인 클럽에 파울라를 혼자 두고 왔으니까 당연히 걱정스러웠겠죠. 바로 파울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응답이 없었고요. 호텔 프론트에 가서 그녀를 못 봤는지 확인했는데 호텔 직원들 중에도 그녀가 돌아온 걸 본 사람은 없었어요. 케빈은 혹시 그녀가 다친 건 아닌가 해서 주변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곳에도
파울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에 있는 파울라 사진을 들고서 거기 사우스 비치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거의 울부짖고 있었대요. 결국 파울라를 찾지 못한 케빈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따로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곧바로 탐정 데이빗이 도착했고 케빈과 함께 클럽 주변을 다니면서 바에도 가보고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택시 기사님들에게도 파울라 못 봤는지 계속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클럽 스페이스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에서 쓰는 조금 큰 쓰레기통이었어요. 거기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와서 막 급하게 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을 다 끄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그곳에 파울라의 불타버린 시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관 마이클은 자기가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건 처음 본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녀의 몸이 너무 강한 불에 타버려서 남아있는 건 파울라의 귀걸이뿐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파울라구나 라고 경찰들이 먼저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그녀의 시신은 검시관에게 옮겨졌고 얼굴로는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그녀의 치과 검진 기록을 받았고 그걸로 파울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검 결과 파울라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경찰이 추정하는 것은 그녀가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시신을 누군가 고의로 불에 태운 거다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흉기에 찔린 흔적이나 총상을 입거나 한 건 없었대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시신이 훼손되어 있어서 정확한 부검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파울라의 남자친구 케빈을 의심했어요. 사실 케빈은 몇 년 전에 파울라를 폭행해서 폭행죄로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울라의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씩 파울라와 싸울 때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었대요. 이런 이유로 경찰은 케빈이 용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알리바이는 너무 명확했어요. 당시 클럽에서 경호원에게 쫓겨서 나올 때 그때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고요. 호텔에 들어온 뒤로 나간 흔적도 없었어요. 이때 케빈은 경찰에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테스트하면서 자신이 무죄임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가 고용했던 탐정 아저씨 데이빗도 내가 신고 받았을 때부터 쭉 케빈을 봤는데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그 화재가 발생한 곳은 클럽 스페이스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 여행 온 케빈이 차도 없이 그렇게 인적인 드문 곳에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바로 클럽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파울라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파울라가 클럽에서 나올 때 한 남자가 뒤에서 따라 나와요. 문 앞에 있던 경호원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은 파울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남자친구 케빈이 아니라 클럽에 있었던 누군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케빈은 경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또 경찰들은 클럽에서 일하는 경호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일했던 근무 기록표나 알리바이, 혹시 전과 기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찾아봤는데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울라가 클럽에서 나갈 때 함께 따라갔던 남자 또한 클럽의 경호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녀가 너무 취해서 그냥 쫓아내려고 한 거지 그녀를 따라가거나 위협을 가하진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추정은 아마도 범인이 마이애미 지리를 잘 아는 이곳에 자주 오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리고 그는 그 새벽에 클럽 스페이스에서 파울라가 막 섹시하고 야한 춤을 출 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클럽 밖으로 쫓겨난 파울라를 따라갔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바래다 준다고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위협했고 결국엔 살해까지 한 뒤 시신을 불태워버린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직도 마이애미 경찰서에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경찰 추정대로 마이애미 지리를
진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도 마이애미 클럽과 해변을 범인은 활보하고 있겠죠. 사건 이후에 파울라 엄마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고 있는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게 그녀의 유골 일부를 담아서 만든 목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목걸이를 하면서 딸을 영원히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의자를 잡지 못한 마이애미 경찰들에게 분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파울라를 마이애미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원래 계획했던 라스베이거스로 가게 설득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